집중호우 관련 KBS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들어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낮까지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최고 250mm의 비가 더 오겠고 일요일엔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먼저 이 시각 자세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지 어디입니까? 네, 레이더 영상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요. 오전부터 서해상에서 내륙으로 비구름이 유입됐고 오후 들어서는 이 비구름의 강도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가장 강한 비구름, 보시다시피 호남 지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에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광주 양동시장 태평교의 경우 범람이 우려돼 인근 상인들이 대피하고 있다는 소식 조금 전 전해졌었습니다. 재난 감시 CCTV를 보면서 광주 지역 현재 상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동시장 인근 교차로입니다. 넘실대는 하천물 보이시죠? 수위가 다리 바로 아래까지 차올랐습니다. 비가 더 내리면 다리 하부는 잠길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이 부근 통행 삼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주 서남대병원 인근인데요. 차들이 통행하는 다리 바로 아래까지 하천물이 올라왔습니다. 하천 유속도 빨라졌습니다. 인근 주민분들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산수 배수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상으로 보면 도로와 하천 사이 둔치까지 상당 부분 물이 범람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여러 번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하천변 통행 삼가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하동군 남해고속도로입니다. 도로가 비로 흠뻑 젖었습니다. 차들이 운행할 때마다 물보라가 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서행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해상으로는 매우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계속 만들어져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새벽부터 남쪽의 더운 고기압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북상하는 과정에서 북쪽의 이 찬 공기와 만나면서 지금 경계면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서쪽에선 저기압까지 들어오고 있어서 장마전선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 전망 어떻습니까? 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자료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도 비구름의 기세 좀처럼 꺾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충청 남부지방으로 내일 낮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최대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는 장마전선이 더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북상하면서 충청지방에 많은 비를 뿌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의 경우에는 내일 아침에는 잠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번엔 구체적인 강수량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충청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에 80에서 최고 150mm, 많은 곳은 최고 25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또 경남 남해안에는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시각 현재 비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현지에서 전하는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KBS 전주부터 연결합니다. 봉효정 아나운서. 네, 현재 전주와 익산 등 10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전주 삼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진유민 기자, 지금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전주 지역은 낮 동안 내내 굵은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현재는 빗줄기가 얇아졌다 굵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낮에 내린 비로 제 뒤로 보이는 하천 수위가 매우 높아졌고 하천변 산책로와 운동시설까지 모두 물에 잠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통행이 가능했던 다리 아랫길 도로도 현재는 통제됐습니다. 특히 전주 완산 지역에는 낮 한때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진안이 215.5mm로 가장 많고 무주 155.5, 익산 145.2, 전주 완산 129.5mm 등입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10개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4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80에서 150mm, 많은 곳에는 250mm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장수에는 산사태 경보가, 임실과 부안, 군산, 남원, 무주, 진안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서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농경지와 저지대 등은 침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계곡에서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주말을 맞아 야영 등 바깥 활동을 계획하신 분들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삼천에서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네, 계속되는 비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도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호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종환 기자, 현재까지 들어온 피해 상황 혹시 있습니까? 네, 비가 계속되면서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도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주와 군산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 등이 통제되고 익산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차량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 유실과 침수가 10건, 교량 파손이 1건, 주택 침수가 7건, 서축 유실이 1건 등 모두 19건의 피해 상황이 접수됐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만큼 피해 신고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통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다리 아랫길 11곳과 서신 지하차도가 통제됐고 전주 등 하천 주변 주차장 8곳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립공원 탐방로 99곳은 입산이 금지됐고 전주 미산교와 무주 남대천 취수장, 완주 삼례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갈수록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대응체계를 비상 2단계로 높이고 실시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산사태 위험지역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강하게 내리는 비로 인해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전북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도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제보 영상을 KBS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호우 피해 영상을 안태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심 한복판 배수로물이 역류해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에 빗물이 모여들면서 맨홀 뚜껑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열린 겁니다. 도로는 누런 흙탕물로 뒤덮여 차선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차량들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뚜껑이 열린 맨홀을 피해 중앙선까지 넘나듭니다. 산 위에서 쏟아진 흙탕물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 순식간에 도로 위를 뒤덮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운전자도 놀란 듯 속도를 줄입니다. 산 위에서 무서운 기세로 빗물이 쏟아져 내리고 차들은 바퀴가 물에 반쯤 잠긴 채 움직입니다.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도로가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고 주변 식당도 안쪽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농수로를 따라 시뻘건 빗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주변 농경지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버스 정류장과 도로마저 물바다가 됐고 지나던 차들도 멈춰섭니다.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전북 곳곳에서는 주택과 도로 침수, 토사 유출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전북 14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취재기자와 함께 전북 지역에 설치된 재난 CCTV 보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진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어제부터 내린 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아까 현장 연결하는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전북 모든 시군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죠. 네. 그렇다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설치된 재난 CCTV를 통해 자세한 상황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우경보가 내려진 진안군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곳도 새벽부터 장맛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진 탓에 하천에 물이 급격하게 불어났습니다. 계속 화면에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눈여겨서 볼 게 교각이 꽤 높은 편인데 네. 그 화면 왼쪽 윗부분을 좀 보시면 파란색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네. 그 뒷부분까지 해서 마을 주택가로 보이는데요. 돌담 밑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의 경우는 제방이 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주변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상황 살펴봤고 현재 전북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곳이 10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곳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역시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있는 무주 쪽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진안 과정 인접한 시군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천면에 있는 소천교 모습 보이죠? 1시간 전보다 수위가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살이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유속이 이렇게 빠른 만큼 주변 주택가나 지나가는 통행하는 주민들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무주에서는 산사태 주의보가 지금 발령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산간이나 물이 불어난 하천 주변 되도록 오가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진 무주 지역 살펴봤습니다. 순창 지역도 지금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순창은 전북의 남부권,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곳이 순창 적선면의 구미교입니다. CCTV가 보이는 곳, 지금 다리 위에 이 하천물이 불어나서 범람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곳은 재난특보를 할 때마다 하천 수위가 낮기 때문에, 다리와 또 수위가 낮기 때문에 범람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왼쪽과 오른쪽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통행에 주의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처럼 보이는데 네. 관련 관계기관들이 좀 확인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전주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주천 모습입니다. 1시간 전 특보 때보다 물살이 굉장히 강해졌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리를 높게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오른쪽 화면을 보면 굴착기, 중장비가 보이는데요. 1시간 전쯤 급하게 긴급 제방 쌓기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곳은 특히 주변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주민들 특별히 이 상황을 좀 꼼꼼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지나는 분들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의 지반이 약해져 있잖아요. 산사태나 도로 유실 등에 꼭 대비해야겠습니다. 네, 유진희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KBS는 기상특보와 정규뉴스에서 CCTV를 통해 실시간 재난 상황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 광주천 범람 위기에 호남 최대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상인 대피령까지 내려진 전라남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광주 연결합니다.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지금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 호우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 도심에는 시간당 최대 6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광주천 태평교 등의 범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영산강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미성 기자, 현재 광주 지역 호우 상황 전해주시죠. 네, 새벽부터 시작된 비가 이 시각까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서 시간당 6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리면서 이 시간까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광주천 태평교의 모습을 보시면요. 수위가 지금 교량 바로 아래까지 물이 들어찬 상황입니다. 산책로와 시설물이 모두 잠겼고 수위도 천변로 바로 아래까지 높아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 천변 하부도로의 11곳에는 현재 통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은 화순 200.5mm, 광주 남구 194, 나주 188.5, 곡성 옥과 184, 광주 북구 180.6mm입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80에서 150mm가량 더 오겠고 일부 지역은 25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광주와 화순, 나래, 나주, 구례, 곡성, 담양에는 호우경보가, 장흥, 영광, 함평, 보성, 장성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영산강에도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홍수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홍수경보에 따라
송천보와 죽산보를 개방했다며 주변 지역 통행과 침수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간당 5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토사 유출 등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계차가 남아있는 광주 양동 태평교는 현재 불어난 하천물이 범람할 위험이 있어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침수 피해와 비탈면 붕괴 신고 등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을 삼가시고 재난방송을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광주천변에서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이번에는 시청자께서 KBS로 보내주신 제보 영상 보면서 실시간 집중호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하 기자, 오늘 오후에 광주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상인들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 집중호우 상황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먼저 제보 영상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영상은 화순 너리째 쪽 영상입니다. 오르막길 도로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고 도로 아래쪽은 이미 물이 범람을 해서 차량이 오르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산 쪽에서 도로 쪽으로 물이 한꺼번에 터져서 흘러내려서 도로를 뒤덮는 모습인데요. 차량들이 서행해서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데 매우 위태로워 보입니다. 지금 도로 오른쪽으로는 계속해서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량들이 서행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다음은 사진인데요. 오늘 오후 광주 북구 문흥동의 상황입니다. 먼저 문흥동 대주아파트 뒤쪽이라고 하는데 차량 지붕만 겨우 보일 정도로 도로가 잠긴 모습을 보실 수 있었고요. 고가도로 아래쪽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이 차량들이 거의 다 잠길 정도로 물이 범람하면서 사람은 물론 차량도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광주 남구 월상동 상황을 보실 텐데요. 네, 지금 가장 먼저 모래주머니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도로가 침수가 됐고요. 이 침수된 물이 인도를 넘어서 상가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모래주머니를 쌓아둔 겁니다. 바닷물처럼 도로를 삼킨 흙탕물이 인도 쪽으로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고 이 도로를 침수한 물이 상가 안까지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비슷한 시각 광주 남구 송암동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물이 솟구치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맨홀에서 배수량을 감당하지 못해서 계속 역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맨홀에서 물이 역류하면서 주변 도로가 모두 침수가 됐고 지나가는 차량도 매우 위태롭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배수구에서 지금 현재 물이 역류하고 있는 모습 보시고 계시는데요. 네, 다음은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오후 광주 동구 소태동 쪽 상황입니다. 주변에 세워진 차량들의 바퀴까지 모두 물이 잠긴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차량 한 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위태롭게 지나가는 모습 보실 수 있었고요. 이 성인 한 명이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뛰어 지나가는 모습 보실 수 있었습니다. 차량이 모두 잠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이 범람하고 있는 모습 보셨는데요. 가급적 외출 자제하시고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 이동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안과 신안, 목포, 영암 등 전남 서남권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목포 양을산 터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남 서남권 호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지금 그곳 호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목포 양을산 터널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한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렸지만 지금은 빗줄기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이곳 양을산 터널을 지나는 차들도 속도를 줄이며 서서히 서행하는 모습입니다.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기는 했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현재 이곳 목포와 무안, 영암과 신안 등 전남 서남권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 오늘 밤부터 빗줄기가 다시 강해질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목포시 용해사거리에선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 교차로가 완전히 잠기기도 했고요.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무안군에선 개천물이 다리 턱 밑까지 차올라 주민들이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강수량은 무안 82mm를 최고로 영암 80.5, 목포 78.6, 신안 앞에가 62mm 등입니다.
목포와 완도 등 서남해안에서는 현재 38개 항로 44척의 배가 운항되고 있는데요. 운항관리센터에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 통제된 노선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빗줄기가 점차 거세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객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운항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전라남도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만큼 산사태와 저지대 등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계곡이나 하천, 해수욕장 등에서의 물놀이 활동을 자제하고 어선과 간판 등을 결박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양을산 터널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남 동부권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순천 동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창희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순천에도 오후에 접어들면서 계속 쉴 새 없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간당 강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오전 한때에는 5mm 안팎이던 것이 오후 3시 이후부터는 일부 내륙 지역에서 30mm 가깝게 늘었습니다. 오후 4시 반부터는 순천에 내려진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올라갔고요. 광양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권의 강수량은 낮 4시 반 기준으로 광양 백운산이 126mm, 순천 황전면이 111.5mm 등입니다. 순천 옥천주차장과 동천주차장 등 둔치주차장 두 곳은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또 오늘 새벽부터 지리산 국립공원 탐방로도 전면 통제돼 있습니다. 비가 이어지면서 전남 동부권에 물을 공급하는 주암댐의 숨은 방류 기간도 연장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9일 동안 초당 300톤의 물을 방류해왔는데 방류 기간을 오는 14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례와 광양 등의 산지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계곡이 밀집해 있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수와 고흥 등 해안 지역은 비는 뜸하지만 바람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남해서부 전해상은 초속 10에서 14m의 강풍이 불고 물결도 최대 3m로 일 것으로 보여 선박 운항과 조업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순천 동천에서 KBS 뉴스 양창입니다. 이번에는 KBS에 연결된 재난 CCTV 통해서 주요 지역 호우 상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송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최 기자,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 중심으로 현재 상황 살펴볼까요? 네, 중부권에 집중됐던 강한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낮부터 광주 전남 지역도 집중 호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를 비롯해 나주, 곡성, 화순 등 7개 시군에 호우 경보가 발효되는 등 호우특보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광주 지역 재난 CCTV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남구 서석교 앞 광주천입니다. 오후 2시 반까지만 해도 화면 위쪽으로 천변 보행로가 보였는데 하천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지금은 모두 잠겼습니다. 물살도 매우 빠른 모습인데요. 화면 위쪽으로 천변 양쪽을 잇는 서석교 보이실 텐데요. 서석교가 거의 잠길 정도의 모습입니다. 광주천 주변으로 도로 범람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어서 광주 양동시장 인근 천교에 설치된 CCTV 화면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큰 하천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화면 위아래 양쪽 천변 자전거 길도 불어난 물에 모두 잠겨 있고요. 특히 이곳은 하천 중앙에 5m가 넘는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불어난 물에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광주천에 유입되는 물의 양이 많은 상황입니다. 광주천 수위가 크게 오르면서 천변 주변에 출입도 통제되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태평교 등 광주천 일부 지역에 범람 우려가 큰 만큼 양동시장 인근 상인들은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전남 상황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곳은 화순군 천암교 모습입니다. 이곳은 거대한 호수처럼 보이는데요. 왼쪽으로 보시면 2차선 도로 바로 앞까지 물이 들어차 있는 모습입니다. 화면 위쪽 보시면 천암교 보이실 텐데 이곳도 거의 다리 밑까지 물이 들어찬 모습입니다. 이곳 지나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나주 남평 배수펌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2시간 전만 해도 하천 수위가 좀 여유가 있었는데요. 강한 빗줄기에 하천 수위가 불어나면서 바로 옆 보이시겠지만 비닐하우스도 반쯤 이상 좀 잠겨있는 상태로 물이 많이 들어차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곡성군 가정유원지에 설치된 CCTV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차량이 오가는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가 전혀 있었던 흔적조차 볼 수 없을 정도로 물이 크게 들어차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그 형체도 알아볼 수 없죠. 하천으로 유입되는 빗물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부유물도 지금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 들면서 광주와 전남 곳곳에 시간당 4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고 하천 유입량도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어지는 호우 상황과 피해 여부는 KBS 재난특보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내린 많은 비로 경전선 선로가 침수되고 토사가 유입돼 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오후 화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전선 화순 남편 구간에서 토사가 유입되고 철로가 침수돼 광주 송정역과 순천역 사이에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공사 측은 일부 구간에서 토사가 선로를 뒤덮고 철도 내 자갈도 유실된 구간이 있어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까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상황에 이어서 이번엔 KBS 대구 연결해서 그쪽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나와주시죠. 네,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포항에는 호우경보가, 경북 12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되는데요. 자, 먼저 대구 신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기자, 지금 비가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구 신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빗줄기가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새벽부터 내린 많은 비로 뒤로 보이는 신천에도 강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포항에는 호우경보가, 김천과 성주 등 경북 12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구 북구 123, 경북 김천 131.5, 포항 호미곶 119, 성주 101, 구미 92.7mm 등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대구 달성과 경북 성주, 김천에 이어 구미까지 총 5곳의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 피해 신고는 대구 72건, 경북 40건이 접수됐습니다. 대구 팔공산과 압산공원 등산로는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신천과 금호강의 하천 둔치 주차장 8곳과 신천 동하천, 팔거천 등의 징검다리도 통제된 상태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내일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50mm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계속된 장맛비로 집안이 매우 약해져 있는 만큼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신천에서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네, 경북 북부 지역에도 내일과 모레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방류를 시작한 안동댐과 이마댐은 초당 방류 속도를 실시간 조절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안동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곽근아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곳 안동댐에서는 초당 590여 톤의 물이 방류하고 있습니다. 비로 유입되는 물의 양을 고려해 방류되는 물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댐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안동댐에서는 180여 톤에서 많게는 300여 톤의 물이 변동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입량보다 2~3배 정도 많은 방류량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안동댐의 수위는 157m를 넘으면서 한계 수위를 3m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류량을 초당 최대 1000톤까지 늘릴 계획도 세우고 있어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안동 28, 영양 19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까지 경북 북부 지역에는 최대 25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내륙 산간 지역에는 오랜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 발생 우려도 큽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이 가장 큰 고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안동댐에서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이처럼 대구와 경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제보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제보 영상을 정혜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미 기자, 비 피해가 큰 지역 위주로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제보 영상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영상 보면서 자세한 피해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오는 제보 영상은 오늘 오후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대구 동구 파군제 삼거리인데요. 시청자 정창숙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서 도로에 빗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차량 바퀴도 대부분 잠겼는데요.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도로 곳곳에 물이 불어난 상황입니다. 이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도로 위로 세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어서 나오는 영상은 대구 동구 파계사에서 복무동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의 모습입니다. 시청자 강태중 님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역시 도로에 빗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도로에 물이 가득 차면서 차들이 진입을 못해 되돌아가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침수된 도로에는 일단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요. 어쩔 수 없이 진입한 경우에는 엔진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오늘 오후 대구 북구 매천동의 한 도로 모습입니다. 산에서 토사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곡처럼 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과 인접한 도로의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경북 김천시의 한 빌라 앞입니다. 익명의 시청자분이 보내주셨는데요. 빌라 앞에는 물살이 빠르게 흐르고 있고요. 또 흙탕물이 거세게 흐르면서 도로를 다 덮친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은 김천시 대학면의 한 하천입니다. 거센 흙탕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하천 인근에 갑자기 물이 범람하거나 침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안전사고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제보 영상은 카카오톡이나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 또 이메일 등을 통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은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고 또 피해를 줄이는 데 소중히 활용됩니다. 네, 정혜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호우 대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김영철 자연재난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후 1시를 일기에서 대구에 호우 경보가 내려지고 큰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 발생한 것 있습니까? 예, 현재 우리 대구시에는 한 74mm 정도가 내렸습니다. 그중에 지역 전체가 있어가 서부와 북구는 한 120mm 이상 내렸습니다. 다행히 복구할 정도의 피해나 도로 통제는 없습니다. 다만 804나 앞산공원 등 등산로를 안전을 위해 통제했고 하천 둔치주차장 14개소하고 징금다리 및 잠수교 통제 한 2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우로 이제 일시적인 배수 물량이 있어 소방 출동이 한 54건 정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비가 잦아들어 현재 대부분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대구시에는 오전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갔는데요. 혹시 모를 추가 피해 대비해서 현재 대구시와 8개 구군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 이제 호우주의보에서 호우경보로 변경됨에 따라서 비상근무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여 구군에서 우리 대구시와 같이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지대와 제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하천 수위 상승에 대비해가 침수 취약도로인 신천동로 등에는 사전에 교통 통제 등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 장마에 또 큰 비가 내리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분들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행동 요령 소개해 주시죠. 예,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기상 사항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특히 집 주변 하수구에 냄새 방지를 위해 덮어둔 덮개를 사전에 제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덮개가 있으면 도로면에 이제 빗물이 하수도로 유입되지 못해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하천이나 침수가 예상되는 곳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사장이나 가로등, 신호등 등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집에 계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김영철 자연재난과장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충남 9개 시군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청권은 내일까지 최대 2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대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상현 기자, 대전 충남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전 도심을 지나는 대전천에 나와 있습니다. 연이어 내린 비로 이곳 수위도 많이 높아져서 바로 옆에 있는 천변 산책로에 조금 못 미칠 정도인데요. 하지만 강한 비구름은 충남 남부를 지나치면서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약해졌습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은 논산과 서천, 부여, 금산 등 9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당진, 서산, 태안, 아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린 비의 양은 서천이 50mm로 가장 많고 금산 49.4, 논산, 연무 48, 대전 19.3mm 등입니다. 지난 3일 주택과 상가 300여 채가 침수되고 도로 60여 곳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난 천안, 아산 등 충남 북부에서는 나흘째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천안과 아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큰 비가 예상되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이재민 791명 가운데 현재까지 600여 명이 귀가했지만 천안과 아산, 금산 등 5개 시군 180여 명은 여전히 임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아산에서 산사태로 떠밀려온 토사에 휩쓸려 실종된 남성 2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장맛비가 계속 이어져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축대, 붕괴 등의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천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어제 발생한 강원도 춘천 의암호 선박 사고 현장 부근에선 이틀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서영 기자,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데 새로 들어온 소식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전복됐던 세척 중 경찰정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종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이 지금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북한강 하류입니다. 수색 헬기와 수색정이 작업을 벌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경기 가평 자라섬부터 팔당댐까지 40km 구간을 10km씩 나누어 헬기와 보트, 드론 장비 등을 투입해 집중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도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군도 병력 300여 명을 투입해 구조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색 범위가 넓고 여전히 물살이 거세고 탁해 선박과 잠수 장비 이용한 수색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공개된 사고 당일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이 영상에는 물살이 매우 거세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실종자 가족들은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인데다 사고를 당한 춘천시 직원은 당시 휴가 중이었다는 점을 들어 춘천시가 무리한 업무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원인 규명과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족의 주장에 대해 취재진이 춘천시의 공식 입장을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수초섬이 떠내려간다는 보고는 받았지만 업무 지시는 없었다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사고 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총리는 폭우 속에서 수초섬을 고정하겠다고 작업한 것은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의암댐 하류에서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울 시내는 통제된 도로가 많아 출근길 고생하셨을 텐데요. 일부 도로만 제외하고 대부분은 통행이 재개돼 퇴근길은 한결 나아진 상황입니다. 한강 수위도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세준 기자, 한강 수위가 내려갔다는데 잠수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는 제가 서 있는 곳 바로 아래까지 물이 차올랐는데요. 지금은 둔치 아래로 한강 수위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현재 잠수교 수위는 8m 중반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어제 최고 11.5m까지 오른 것에 비하면 3m 넘게 낮아진 건데요. 어제 흔적을 보여주듯 공원에 있는 나무는 물론 표지판도 휘어졌습니다. 팔당댐에서 내보내는 물의 양이 아직은 많은 편이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한 6.2m 아래로 내려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늘 도로 통제로 교통 정체가 심했는데 현재 도로 상황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부 도로가 통제되면서 어제 출퇴근길 큰 혼잡을 보였죠. 현재는 주요 도로 대부분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우선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통행이 재개되면서 이제 올림픽대로가 모두 뚫렸습니다. 어제 통제됐던 강변북로와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도 현재 모두 통행 가능합니다. 지금 통제 중인 도로는 우선 제가 있는 이곳 잠수교가 통제되고 있고요. 노들로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과 여의 하류에서 상류 구간도 아직은 오갈 수 없습니다. 한강공원은 11곳 모두 전면 통제 중인데요. 하천은 오후 들어 속속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이천 등 하천 7곳에 출입이 재개됐고 양재천 등 4곳은 일부 구간만 다시 개방됐습니다. 대부분 도로는 풀린 상황이지만 아직 통제 중인 곳이 있으니 퇴근길 도로 상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한강 수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한강 하류 홍수주의보도 모두 해제되는데요. 한강 홍수통제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지영 기자, 한강대교 홍수주의보는 해제됐다는 소식 들었는데 그럼 지금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한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오후에 열린 점검회의에서 현재 한강 수위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강대교 수위는 오늘 새벽부터 급격히 낮아지면서 오후 6시 현재 5.7m까지 내려갔습니다. 9m에 육박했던 어제보다 3m 가까이 빠진 겁니다. 한강 지류인 탄천에 있는 대곡교 수위도 2m 초반대로 주의보 기준인 5.5m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한강대교와 탄천 대곡교의 홍수주의보는 오전 9시에 이미 다 해제됐지만 안전을 위해 한강변 일대 통행은 계속 통제됩니다. 한강뿐 아니라 주요 예보 지점 수위도 내려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임진강과 한탄강 지역의 홍수특보가 해제된 데 이어 오후 4시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교에 내려졌던 홍수경보와 광주시 경안교의 호우주의보가 추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여주시 흥천대교와 원부교, 평택 군문교, 그리고 충북 괴산군에 발령된 홍수특보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위는 안정적이지만 밤 사이에 국지성 폭우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은 하천들의 경우 수위가 크게 오르락내리락하면 제방이 약해지는데요. 그 상태로 다시 수위가 올라갈 경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까지는 특보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또 의암댐 사고 수색이 시작된 오전부터 방류량을 25%가량 줄인 소양강댐은 현재 초당 1,600여 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홍수통제소는 소양강댐이 이미 제한 수위를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방류량을 더 줄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충청과 경기, 강원 지역의 7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수습에 국비가 지원되고 이재민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발표를 보니까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됐군요. 네, 2시간여 전쯤에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7개 시군이 우선적으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시군은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또 충남 천안과 아산시, 충북 충주와 제천, 음성군 등 모두 7개 시군입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이 장기간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은 피해 복구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집니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한 생계 구호와 재난지원금 지원도 되고요.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의 감면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시군 가운데서도 피해가 큰 지역이 있는데요. 정부는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추가 선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 피해 상황도 궁금한데 공식 집계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후 4시 반을 기준으로 한 현황이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인명피해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요. 현재까지 사망자는 17명이고 실종자는 10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어제 이후로 더 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민은 증가했는데 현재 1,500여 세대에 2,600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2,200여 채, 축사와 창고는 1,100여 동이 파손됐습니다. 도로와 교량 피해 건수는 모두 2,500여 건으로 오늘 오전 집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농경지 침수나 매몰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8배인 8천여 헥타르로 집계가 됩니다. 중대본은 닷새째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어서 김승배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장마 언제 끝날까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언제 확장할지가 관건인데요. 지금으로 보면 금요일인 오늘 시점에서 금, 토, 일, 월 정도까지 앞으로 한 나흘 정도 남부지방, 지금 계속 중부지방과 북한지방이 많은 비가 오더니 오늘 지금 남쪽에서 많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간 수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마전선이 내려왔는데 이 장마전선이 지금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 그다음에 저 일본 동쪽까지 길게 늘어져 있거든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 남쪽에 따뜻한 그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에 성질이 다른 그 공기 덩어리가 역시 여전히 계속 대치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게 우리나라 부근에 있는 그 장마전선이 오르락내락 하는 이 현상이 언제 끝날 것이냐인데 한 월요일까지 남부지방 중심으로 좀 많이 이어지다가 그 뒤로 올라가면서 8월 14일경이면 현재로서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 뒤 장마전선 계속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장마 이렇게 길 줄 몰랐는데 길어지는 것도 길어지는 거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결국은 그 장마전선상에서 비구름들이 많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까지 만들어졌고 어떤 조건이죠? 앞으로 만들어지는데 장마전선의 폭 길이는 동서로 한 1,000km 이상 거대한 그 대규모 기상 현상인데 그 장마전선 상에서 한 10km, 20km 정도의 비구름들이 계속 뽀글뽀글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지나고 있거든요. 그 지나는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비가 이제 하루에 100mm, 이번에 북도 지방을 중심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에 또 200mm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중위도에서 늘 여름철에 발달하는 그런 어떤 비구름의 그 발생과 소멸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어떤 특이한 현상은 아니고요. 비의 원료가 되는 남서류가 계속해서 지금 장마전선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서 장마전선 상에서 그냥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비의 양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예상보다 더 많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광주 지역, 광주 전남 지역도 오늘 뭐 당초는 50에서 100mm 정도 내다봤는데 150mm 이상이 왔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벗어나는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죠. 중부지방은 뭐 500온대더니 뭐 적게 왔다고 또 막 그래서. 근데 사실은 총량으로 보면 뭐 500 이상 지금 650mm 비가 왔거든요. 자, 그 예상 강수량은 뭐 50에서 100mm 예상을 했는데 150이 될 수 있고 200mm가 될 수 있는 게 그 비구름 안에서의 날씨 변화인데 그러한 어떤 그 변동폭 속에서 지금 비구름들이 계속 발달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는데 예상 강수량은 이 정도의 예상 강수량이 비가 내릴 것이다라는 이미 있는 그대로 예상 강수량이니까요. 자, 오늘 밤에와 내일 역시 남부지방에 한 뭐 100에서 200 뭐 이런 비가 또 예상이 되니까 뭐 그 정도 또 많은 비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포하는 의미는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주말까지도 계속 주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남부지방에. 김승배 KBS 재난전문위원이었습니다. 현재 전주와 익산 등 10개 시군엔 호우경보가, 나머지 지역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250mm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전주 삼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진유민 기자, 지금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전주 지역은 낮 동안 내내 굵은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굵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낮에 내린 비로 제 뒤로 보이는 하천 수위가 매우 높아졌고 하천변 산책로와 운동시설까지 모두 물에 잠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통행이 가능했던 다리 아랫길 도로도 현재는 통제됐습니다.
특히 전주 완산 지역에는 낮 한때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진안이 215.5mm로 가장 많고 무주 155.5, 익산 145.2, 전주 완산 129.5mm 등입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10개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4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80에서 150mm, 많은 곳에는 250mm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장수에는 현재 산사태 경보가, 임실과 부안, 군산, 남원, 무주, 진안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서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대비해야 합니다. 또 농경지와 저지대 등은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계곡에서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주말을 맞아 야영 등 바깥 활동을 계획하신 분들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 삼천에서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백미선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곳 광주는 새벽부터 시작된 비가 이 시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 들면서 시간당 60mm 안팎의 강한 장대비가 오락가락하며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계차가 나와 있는 이곳은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의 태평교의 모습입니다. 산책로와 시설물이 모두 잠겼고 수위도 천변도로 바로 아래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광주 천변 하부도로 11곳에는 현재 통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은 화순 200.5mm를 최고로 광주 남구 194, 나주 188.5, 곡성 옥과 184, 광주 북구 180.6mm입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80에서 150mm가량 더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은 25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광주와 화순, 나주, 구례, 곡성, 담양에는 호우경보가, 장흥, 영광, 한평, 보성, 장성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영산강도 오늘 오후 4시부터 홍수경보를 발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홍수경보 발효에 따라서 승천보와 죽산보를 개방했다며 주변 지역 통행과 침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간당 50에서 60mm의 비가 내리면서 토사 유출 등 인명피해가 의심되는 지역에는 접근이 통제돼 있습니다. 특히 양동 태평교는 현재 불어난 하천물이 범람할 위험이 있어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침수 피해와 비탈면 붕괴 신고 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이어지는 재난 방송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에서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이어서 시청자 제보 영상 박민철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떻습니까? 네, 오후가 되면서 이 광주와 전남, 전북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계속 비 피해 관련 영상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보 영상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들어온 제보 영상입니다. 시청자 장승철 님이 2시간 전쯤 이 대피령이 내려졌던 광주시 서구 양동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폭우로 광주천이 넘쳐 이 태평교를 삼킬 듯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리에 거의 육박한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에서 시청자 김민희 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촬영 시간은 오후 1시 40분쯤이고요. 예. 도로에 물이 가득 찼고 차량들이 힘겹게 지나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도로에 물이 역류가 돼서 인도를 넘어서 가게 안으로 들어온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네, 다음 영상은 광주 남구 송암동에서 시청자 원소영 님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입니다. 네. 오후 1시간쯤 촬영했다고 했는데 도로 한가운데 맨홀에서 지금처럼 역류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침수된 도로에는 일단 가지 않는 게 중요하고 혹시 진입하게 되면은 엔진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은 전북 지역에서 들어온 피해 상황입니다. 시청자 강효성 님께서 오후 3시 10분쯤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전북 진안군에 있는 한 고추밭이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이 지역에 강한 비가 계속 내리면서 마을 주민들은 현재 면사무소에 대피해 계신다고 합니다. 네, 다음 영상 역시 전북 진안군에서 시청자 이정화 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에 촬영한 영상인데요. 마이산 도립공원 쪽에서 물이 범람하면서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이 도립공원 밑에 있는 집들은 고립돼서 119가 출동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 지역에서 시청자 강태중 님이 오후 2시 반쯤 대구 북구 사수동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예. 이 파괴사 인근인데 도로가 침수됐고 일부 차들은 우회해서 돌아가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광주,
전라남북도 그리고 대구 지역 시청자 제보 영상 살펴봤습니다. 박민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재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붉게 표시된 강한 비구름대가 남해안 지역을 지나면서 부산과 전남 곡성에서는 시간당 40mm 안팎의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내일 낮까지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서도 빗줄기가 굵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청과 남부 내륙에서는 최고 250mm 이상,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경남 남해안에서는 최고 10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모레 낮부터 비가 차차 그치겠지만 이후 중부지방에서는 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집중호우 관련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